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죠.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중간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도 있고요. 종목별로도 흐름을 좀 다르게 줄 수가 있는데 이를 앞두고 미리미리 전략들 찾아봐야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일단 이슈랑 특징들 좀 짚어주세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상승, S&P 500이 1%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이 0.8%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버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생명공학 주식이 있는데 6.1% 상승했고요. 테바 파마슈티컬이 5.4% 상승했고, 그다음에 원유 정유 관련주인 옥시덴탈, 마라톤 오일이 3%대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모두 좀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ASML, 웨스턴 디지털, 퀄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온세미컨덕터,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NXP 세미컨덕터 3%대에서 4%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어도비가 4.8% 상승했고요. 세일스포스가 3.4% 상승, 그다음에 페이팔이 3.3% 상승했고요. 백신 관련주인 모더나 3.5% 상승, 쿠팡이 4% 상승, 버진 갤럭틱이 6% 상승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5.9% 상승했습니다. 6.5% 상승했습니다. 대량 해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필 것이라는 지금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2분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4년까지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EPS 전망은 기존의 226달러에서 224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23년에는 234달러에서 224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24년도에는 243달러에서 237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11%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EPS 하향 조정의 결국 원인은 임금 인상하고 그리고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BS 측에서는 내년 2분기에 S&P 500이 3,2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내년 완만한 침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 3,200까지 하락하더라도 하지만 내년 말에는 3,900까지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중간 선거, CPI 이번 주 이렇게 중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잘 버티면은 증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줄여도 긴축 사이클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어드 증권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12월에 종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요한 이슈들 위주로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공식 투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엄청 접전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공화당이 아직은 살짝 우세하거든요. 만약 공화당 쪽에서 승기를 잡아가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공화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CPI 10일 날 발표되는 CPI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CPI 이슈로 이미 시장은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일단 종목별로도 살짝 봤을 때 그래도 이 중간 선거가 워낙 중요한 만큼 공화당이 가져가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나 IRA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망들도 일부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미리 빠지고 있잖아요. 공화당 우세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 주신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10일에 발표를 하는데 좀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7.9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네. 컨센서스는
7%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치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8%대로 나오면은 또 시장에 또 한 차례 뭐 좀 충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7%대로 들어와야지 그나마 시장이 박스권이라든지 조금의 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에 따라서 연준이 뭐 12월에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많이 좀 조정하게 될까요? 아니요, 뭐 그냥 빅 스텝 50bp 0.5%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기존 예정대로 시장에서 뭐 파월이 발언한 대로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슬슬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지금 출구 전략을 검토 중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거라고 봤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노년층에 중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고 사망자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네. 중국 측은 지금 분명히 코멘트를 했어요. 유지는 할 것인데 네. 일부 지역의 봉쇄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강도 높은 지역은 조금 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완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완화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는 미리 상당 부분 선 반영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도 결국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기로 한 것이 결국에는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좀 끌어올리고 자기네 백신이 지금 불안하니까 네. 그쪽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출구 전략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가지고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좀 상당 부분 빠르게 해결을 해 보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모습이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보도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반영해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주식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이런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소문이 돌면서 최근에 급등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주식들도 상당 부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정 받으면 아니면 조금 하루 이틀 조정 받으면 뭐 사서 뭐 단기적으로도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이나 이런 면세 같은 소비주들은요? 저는 이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호텔 신라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물론 중국 보따리 장수들이 들어올라오면 상당수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이미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앞으로는 조금 완만하게나마 저점이나 고점 높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하고 F&F, 뭐 네. 의류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이 조금 움직이다가 또 주춤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하면서 차라리 주춤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식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럼 차라리 좀 빠졌을 때는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빠지면 오히려 사 들어가야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투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중국 정책에 따라서 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 의견 가운데 2024년까지 S&P 500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의 EPS 전망치를 좀 낮춘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순이익이 많이 안 좋은가요? 그렇죠. 뭐 지금 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원부자재 가격 오르고 임금 인상이 뭐 지속되면은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EPS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UBS 측에서는 지금 내년 2분기까지 S&P 500이 3,200선 하락을 좀 보일 거라고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네. 뭐 지금 S&P 500 기준으로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은 3,491, 3,500이 10월 네. 13일 날 기록한 저점인데 장중 저점이죠. 결국에는 저도 거기 밑으로 소폭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저도 한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이뤄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원래 추세적으로 뭐 증시가 뭐 여름에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네. 안 좋았거든요. 네네. 뭐 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지만 그건 확률이고 결국 여름 지나고 조금 가을 정도 지나면은 가을 정도 되면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더 추세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중간 선거랑 CPI만 잘 넘기면 지금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쪽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주 좀 넘어가고 네. 만약 이번 주에 상승을 못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휩싸일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래도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박스권 좀 이어진 다음에 12월에 조금 뭐 강력한 랠리가 내년 초까지 한번 오고 예상대로라면 UBS 측의 의견대로 그 정도 조금 이제 전 3,500 S&P 500 기준으로 깨면서 살짝 뭐 3,200을 가든 3,300을 가든 그 정도 선에서 내년 2분기에 갔다가 다시 한번 랠리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11월 이후에 12월 때 살짝 좀 랠리가 있었다가 내년 상반기에 또 2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다가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맞습니다. 뭐 거예요? 11월 말이든 12월 초든 랠리는 분명히 온다. 아니면 랠리가 뭐 지금서부터 뭐 중간선거 잘 넘기고 또 계속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엔 그렇구나. 내년 1월 말, 뭐 2월 초, 많으면 2월 중순까지는 랠리가 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도 긴축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12월에 50bp, 내년 2월에 25,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25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줄인다고 파월이 지금 어느 정도 언급을 한 만큼 언급을 했지만은 긴축 사이클은 뭐 내년 3월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사실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나요? 베어드 측 의견이죠. 네. 뭐 갑자기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체크포인트에서는 안 갖고 왔는데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미국 경제 연착륙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어드 측에서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말까지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면을 좀 바라보고는 것 같아요. 연말로 오면서 좀 그런 거고 저는 그냥 베어드 측의 의견은 참고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서 메타 플랫폼스 오히려 올랐는데 사실 뭐 인원 감축 얘기가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상당히 요즘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량의 정리해고가 있으면은 기업들은 뭐 아무래도 임금 지출이 줄어드니까 네. 순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정리해고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대량 해고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메타까지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기업들이 최근에 인원 감축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을 때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어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들어올까요? 지금? 좀 매수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선물하고 쌍끌이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뭐 관망이거나 소폭 매도. 걔네들도 결국에는 코스피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어제도 네.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21선 근처에 2,400이나 아니면 소폭 상회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뭐 독단적으로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도 국내 뭐 증권사 측에서도 솔직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가격이 뭐 많이 지금 PBR 기준으로 2,150까지 빠졌을 때는 0.8배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기금 장기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들이 들어온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혼자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그 2,450까지 가기에는 상당 부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2,400이나 2,400 초반 뭐 그 정도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오니까 네. 자기네들이 사놨던 주식의 배당도 좀 받아야 하고 급격한 하락은 연말까지는 뭐 없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뭐 점진적인 조금 상승이나 박스권이 높아지는 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수에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00원도 살짝 깼었거든요. 뭐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401원 정도로 예, 마무리가 알아요. 됐던 것 예, 같은데.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뭐 안 좋죠. 하지만 밑에 60일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60일선이 지금 1,38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1,390원 정도에서 60일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뭐 올라가는 게 뭐 크게 슈팅을 바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본다면 잘 지지를 하면은 정고점인 1,444원, 뭐 1,450선까지는 한번 또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간선거에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공화당이 살짝 우세하지만 여전히 대접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시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또 CPI 쪽으로 빠르게 시선을 좀 옮겨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시장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드린 전략들 보시면서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